다음은 TV 단계 중 핵심인 벤더 데이터시트 검토입니다. 저희가 MR상에 API 610 데이터시트 양식을 요구하더라도 벤더에서는 API 610 데이터시트 양식에 따라 제출을 하지 않고 각 벤더들의 본인들의 양식에 따라 이처럼 스탠다드 데이터시트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실행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벤더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서 API 610 데이터시트 양식에 맞게 다시 제출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입찰 혹은 피드 프로젝트 경우에는 이러한 EPC사의 요청도 벤더에서 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벤더 데이터시트로 TBE를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도 간단히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입찰 및 피드 프로젝트의 벤더 견적서 제출은 실제 업체 선정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벤더에서는 EPC사의 금액 산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인 것이고 EPC 입장에서도 주어진 입찰 기한 내에 견적 금액을 뽑기 위해서는 벤더의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PI 610 데이터시트의 주요 사항들은 이 벤더의 스탠다드 데이터시트 양식에도 필수적으로 모두 표현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 벤더 양식으로 TBE를 진행을 하게 되고 혹시나 추가로 필요한 값이 있다면 벤더에 요청해서 그 자료를 받아 TBE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데이터시트 검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610 데이터시트를 제가 지난 MR 강의 작성 때 예시를 들었던 펌프 기준으로 자료를 대략 수정을 하였고 벤더로부터 이와 같은 데이터시트가 접수되었을 때 어떻게 검토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인 이 아이템 태그 넘버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 명과 이 사이트 로케이션 그리고 서비스 네임도 우리 데이터시트에서 요구했던 서비스 네임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이 펌프 수량도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펌프 두 대가 원 오퍼레이션, 원 스탠바이 즉 100% 유량과 압력으로 한 대가 돌고 한 대는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는 그 상태로 공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50% 곱하기 2대, 즉 펌프 2대가 병렬로 연결돼서 운전하는 것인지 저희가 프로세스 데이터시트를 기반으로 작성했었던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펌프가 병렬인지 혹은 직렬인지, 직렬은 잘 쓰이지는 않지만 이 병렬 운전인지에 따라서 퍼포먼스 커브 검토 시에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펌프 수량을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도 벤더가 맞춰서 내지 않는 경우가 정말 있고요. 이런 사항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벤더들은 다른 주요 퍼포먼스 항목들도 놓쳐서 실수해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벤더의 실수나 퀄리티를 보고서 이 벤더 견적서는 더 꼼꼼히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그런 벤더들은 TBE 할 때 더 유심히 검토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MR상에 포함했었던 데이터시트의 운전 조건과 이 벤더에서 작성한 오퍼레이팅 컨디션이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노멀 오퍼레이션은 250 큐빅미터/아워, 레이티드는 300 큐빅미터/아워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션 프레셔는 20m 헤드, 디스차지 프레셔는 820m 헤드, 디퍼런셜 프레셔는 800m고 약 80바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헤드라는 것은 펌프의 디퍼런셜 프레셔를 뜻하고 여기서 디스차지 프레셔에서 이 디스차지 프레셔는 펌프의 디스차지 쪽 압력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자면 펌프 후단에 필요한 디스차지 프레셔 값에서 이 석션 프레셔 요 값을 뺀 디퍼런셜 프레셔 800m가 바로 저희가 펌프에서 요구하는 헤드 값이 될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디퍼런셜 프레셔라고 하죠. 그래서 헤드는 디퍼런셜 프레셔를 뜻한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MPS HA 값이 34.9인 것을 확인을 하고 저희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에서 값이 일치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Continuous와 Intermittent 서비스가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서비스는 Continuous, 즉 계속 멈추지 않고 운전하는 펌프인지, 아니면 Intermittent 서비스, 어떤 조건에서 펌프가 켜지고 꺼지면서 운전하는 어떤 항시 운전되는 펌프가 아닌지 등을 저희 MR에 작성된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 기준으로 제대로 맞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저희 MR에 포함됐었던 ITBA 데이터 시트 조건과 모두 일치해야 되는 것을 꼭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로케이션 항목입니다. 펌프가 설치되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게 되는데요. MR상의 기계 엔지니어가 이 설치될 위치를 미리 기입해서 나간 경우도 있지만, MR을 작성할 당시에 펌프 위치가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공란으로 남게 됩니다. 펌프의 위치가 어디에 설치되는지 배관팀에서 주관을 하며 공정기계 엔지니어의 의견이나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이 되는 이 프로세스로 이 로케이션이 결정이 되는데, 배관팀에서 이슈하는 플랫 플랜을 보고 이 펌프가 인도어, 실내에 설치가 되는 것인지, 아웃도어, 실외에 설치가 되는 것인지, 혹은 건물 내에 설치돼서 이 히티드 냉난방기가 있는 곳에 설치가 되는지 등을 알맞게 체크해서 이 벤더에 인폼을 반대로 주어야 합니다. 저희가 체크를 해서 벤더에 커멘트를 해서 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보일러 피드워터 펌프는 이 대부분 아웃도어에 설치가 되고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색칠을 해서 벤더에 반영을 하라고, 색칠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라고 코멘트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렉트리컬 에어리어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방폭 에어리어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 테이블을 보시면 펌프가 설치되는 에어리어의 방폭 등급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기입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존2 가스그룹 2A의 템퍼러처 클래스 T3의 이 플랫 플랜을 보고 이 에어리어에 해당이 된다면 여기에 이 항목을 그대로 작성을 해서 벤더에 반대로 인폼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폭 등급이 무엇인지 기억이 잘 나시지 않으시다면 저희 지난 MR 강의에 나와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윈터라이제이션 및 트로피칼라이제이션 항목이 있습니다. 이 플랜트가 설치되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영하로 떨어져서 이에 대한 윈터라이제이션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 체크를 하게 되고, 동남아 국가처럼 고온 다습한 환경에 플랜트가 위치해 있다면 트로피칼라이제이션 설계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윈터라이제이션에 이렇게 체크를 해서 벤더에 반영하라고 코멘트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트 데이터에 대한 경우에도 펌프가 설치되는 지역의 고도, 기압, 온도 등을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벤더에서 작성해 오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저희 기계 엔지니어가 공정팀에서 작성하는 BEDD,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 데이터를 보고 아니면 다른 다큐먼트들을 ITB에 있는 다른 다큐먼트들을 보고 코멘트를 해주면 됩니다. 드라이버 타입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드라이버 타입은 대부분 인덕션 모터를 적용해서 펌프가 많이 공급이 대부분 되죠. 하지만 간혹 스팀 터바인이나 기어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시고, 벤더에서는 이 모터 드라이버, 본인들이 공급하는 모터에 대한 스펙을 이와 같이 작성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출한 모터 레이팅을 보고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회전수나 모터 레이팅, 주로 이 모터 레이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터 레이팅을 한번 보고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테리얼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등급이나 관련 재질들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하고 꼼꼼하게 봐야 하는 퍼포먼스의 항목들의 수치가 이제 다음 장으로 설명드릴 퍼포먼스 커브상에 표현이 잘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기술 검토의 대부분은 데이터 시트와 퍼포먼스 커브를 보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퍼포먼스 커브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커브입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TV를 진행하고 있는 펌프의 회전수가 일정한 픽스드 RPM 타입 펌프의 퍼포먼스 커브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벤더에서 본인들의 펌프 모델에 대해 실제로 실험한 데이터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이 바로 퍼포먼스 커브인데요. 퍼포먼스 커브는 저희 강의에서 처음 설명드리는 것이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포먼스 커브에 표현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X축에 나타내는 펌프 유량과 Y축에 나타내는 펌프 헤드 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정된 펌프 모델에 따라 이렇게 커브, 선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 커브 선의 점에 해당하는 유량과 헤드 값, 이 포인트들에서 펌프가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모양의 커브가 이렇게 검은색 선으로 3개 표현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동일한 모델의 펌프 내에서도 이 임펠러 사이즈에 따라서 커브가 3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임펠러 사이즈가 가장 작은 미니멈 사이즈가 이 최하단 커브를 뜻하고요. 임펠러 사이즈가 가장 큰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커브가 이 최상단 커브를 뜻합니다. 이 펌프 모델에서 운전 가능한 유량 헤드 점들은 결국은 보시면 이 파란색 면으로 표현된 이 면적에서 이 펌프 모델에 모두 운전 가능하다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이 가운데 커브, 이 최상단 커브와 최하단 커브 사이에 표현된 이 가운데 커브를 이 레이티드, 선정된 임펠러 사이즈의 커브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때 선정된 이 임펠러의 다이아 사이즈가 최종 선택된 임펠러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펌프 모델이라도 이렇게 작게 바꾸면은 임펠러 사이즈를 작게 바꾸면 최하단에서 운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임펠러 사이즈를 가장 크게 키우게 되면은 최상단 커브에서 운전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에서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만족하기 위해 이 적절한 레이티드 임펠러 사이즈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정된 이 커브에서 보시면 이 가운데 커브에서 어떻게 펌프가 유량과 압력이 바뀌어 가면서 이 커브 선점의 위에서 이동을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운전점은 펌프 후단 배관에 설치되는 밸브를 조작함으로써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과정을 통해 이 커브 선 위에 좌우로 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밸브를 오픈할수록 이 펌프의 유량이 증가하고 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밸브를 열수록 이런 점들에서 이 점에서 운전이 가능을 하고요. 밸브를 완전히 닫아가면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운전 가능한 점이 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후단 밸브가 이제 막혀서 펌프가 운전을 하게 되면 이 커브 위에서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때 아무 유량이 없는 이때의 펌프 헤드 값을 저희는 셧오프 헤드라고 명칭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밸브를 풀 오픈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이 운전점에서 가장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커브의 이 끝점에서 운전되는 경우를 바로 엔드 오브 커브라고 이 포인트를 명하고 있습니다. 펌프 데이터 시트나 커브에서 볼 수 있는 이 MCSF라는 명칭은 Minimum Continuous Stable Flow의 약자인데요. 쉽게 이해하자면 펌프가 진동이나 소음이 생기지 않을 최소한의 유량이 필요한 지점을 뜻합니다. 즉, 이 MCF 라인 이 좌측에서 운전점이 형성이 된다면 펌프에서는 진동 또는 소음이 발생을 하게 되고 펌프에 문제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펌프 후단에
밸브를 열고 닫음을 저희가 조정함으로써 이 우리가 선정한 펌프의 운전점이 이 MCSF 라인 우측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펌프를 운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MR상의 데이터 시트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펌프의 유량과 헤드값이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모서리에 해당하는 이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에 해당하는 이 X축의 값과 이 Y축에 해당하는 값이 저희가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에서 요구하는 레이티드 유량과 레이티드 압력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아래쪽 커브가 MPSH3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MPSH 값이 이 각 운전점에서 흐르는 유량에 똑같이 이 MPSH 값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이시는 이 위쪽 그래프, 이것을 보시면은 이 커브가 바로 파워 커브입니다. X축 이 펌프 모델에서 만약 이 지점에서 운전이 되고 있다면 이 지점에 해당하는 이 Y축의 값이 이때 소요되는 파워, 소요 동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퍼포먼스 커브에 표현되는 사항들에 대해 기본적인 이론들을 알아보았으니 실제 견적 들어온 커브 값을 보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펌프 벤더에서 기본적으로 레이티드 운전점에서의 값으로 모델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빨간색 삼각형으로 표현된 포인트가 레이티드 운전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보셨던 레이티드 플로우 300 큐빅미터 per hour와 이 800m 헤드 값을 읽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운전점에 해당하는 MPSH 값이 대략 17m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요되는 동력인 앱소브드 파워 값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약 1827kW인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노멀 운전점과 레이티드 운전점이 이 MCSF 라인 우측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노멀 오퍼레이션 유량이 250 큐빅미터 per hour였으니 대략 우측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레이티드는 당연히 노멀 운전점에 마진을 더한 값이니 이 우측에 표현이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보실 커브가 바로 이 efficiency, 이 효율 커브인데요. 이렇게 보이시는 efficiency 커브가 펌프 퍼포먼스 커브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커브입니다. 이 효율 커브에서 가장 높게 보이는 이 Y축 값이 가장 높게 표현된 이쪽의 포인트를 저희는 BEP 포인트라고 하고요. 이 BEP는 Best Efficiency 포인트의 약어로 펌프의 성능 곡선에서 특정 유량 범위에서 최고의 효율성을 가지는 지점을 뜻하고, 이 BEP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 지점에서 펌프가 주어진 유량의 어떤 최소한의 전력을 사용해서 원하는 압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BEP에서는 이 펌프의 효율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펌프를 활용해서 운전하고자 하는 이 레이티드 운전점이 이 BEP 포인트 근처에서 이 BEP에 해당하는 유량 근처에서 운전하는 것이 이 펌프의 가장 효율적인 운전 사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BEP는 펌프의 특성과 조건, 펌프의 설계, 크기, 종류 등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각 벤더 모델마다 다 이 BEP 포인트와 값이 전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API 610에서도 이 BEP를 고려해서 펌프의 레이티드 운전점과 노멀 운전점, 다양한 포인트들을 검토하고 선택하게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BEP와 레이티드 플로우, 노멀 플로우와 관련된 저희 API 610 코드 스펙 항목들을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문장은 API 610 상의 문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API 610 6.1.12 항목을 보시면 레이티드 플로우와 노멀 플로우 BEP 사이에 특정 설계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Preferred Operating Region, 즉 선호하는 운전 범위는 Best Efficiency Flow Rate
70에서 120% 사이에 있어야 하고 레이티드 플로우는 BEP 포인트의 80%에서 110%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 API 610상에 표기된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8번 포인트가 BEP 포인트인데요. 이때에 해당하는 유량 5번 값을 한번 보시면 베스트 이피션시 포인트 플로우 레이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는 이 바이브레이션, 이쪽 커브가 펌프에서 발생하는 바이브레이션을 나타내는 커브인데, 이 바이브레이션이 가장 낮은, 가장 적은 지점으로 이 펌프의 효율이 가장 좋은 지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8번 BEP를 기준으로 80%에서 110%에 해당하는 이 2번 구간이 API 610 코드에서 요구하는 레이티드 플로우가 위치할 구역입니다. 다음으로 이쪽 3번 바이브레이션 한계점을 기준으로 이때 해당하는 허용될 수 있는 리미트 유량 범위가 바로 1번 Preferred Operating Region입니다. 즉, 이 기계의 펌프가 견딜 수 있는 구간인 것입니다. 이 구역을 벗어나서 펌프가 운전을 한다면 진동 문제 때문에 운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우리의 노멀 포인트 운전점이 이 1번 이 구간 안에 위치해야 합니다. 요약해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API 610에서는 노멀 운전점은 BEP의 70%와 120% 사이에 위치를 해야 하고, 레이티드 운전점은 BEP의 80에서 110% 안에 위치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벤더 퍼포먼스 커브를 보면서 레이티드 플로우와 노멀 플로우 BEP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더 데이터 시트에는 BEP의 플로우 레이트를 표기해주는 벤더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정확한 BEP의 값을 표현하지 않는 벤더도 있습니다. 이렇게 벤더 프로포절이 들어온다면 저희 BEP 플로우 레이트가 몇인지 정확하게 수치를 알려달라고 커멘트를 해야 합니다. 코멘트를 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 BEP 포인트를 대략적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죠. 그래프를 보면서 유추를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 efficiency 커브에 해당하는 최상단, 이 정도 지점이 되겠죠. 이 지점에 해당하는 플로우 레이트, 이 정도의 값이 BEP 플로우 레이트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퍼포먼스 커브는 제가 데이터 시트에 따라서 커브를 수정한 값이라 이 X축 한 칸 한 칸이 정확히 보여 있지 않지만, 다음 장에 실제 커브를 한번 보시면 대략 위치 값을 한번 확인하는 것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BEP 포인트가 이 정도 위치에 하겠죠. 그리고 이 BEP 포인트에서 쭉 선을 내려서 확인할 수 있는 이 가운데 지점이 25 큐빅미터 퍼 아워라면 이 BEP 포인트는 대략 23 큐빅미터 퍼 아워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커브에서 레이티드 플로어는 BEP의 80에서 110% 사이에 위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략 이 값은 18.5 큐빅미터 퍼 아워와 25.5 큐빅미터 퍼 아워 사이에 위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레이티드 플로우 값이 20 큐빅미터 퍼 아워인 것을 보아서 이 API 코드에서 요구하는 레이티드 플로우의 선정 값은 대략적으로 맞게 설계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BEP 포인트를 대략 320이라고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레이티드는 80%와 110%인 256 큐빅미터 퍼 아워와 352 큐빅미터 아워 사이에 있어야 하는데, 레이티드 값이 300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API 610 리퀘어먼트를 만족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숫자로 표현해 드리자면, BEP가 320이라면 80에서 110% 사이에 레이티드가 운전점이 이 사이 구간에 존재를 해야 되고, 320의 80%인 수치는 대략 256 정도이고 110%는 352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희의 레이티드 운전점이 이 256과 352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300 수치가 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Preferred Operation은 저희가 70에서 12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0에서 120%는 대략 224
큐빅미터 퍼 아우어에서 384 큐빅미터 퍼 아우어를 뜻하는데 이 노말 운전점이 이 사이에 위치하면 됩니다. 저희 데이터 시트의 노말 값은 250 큐빅미터 퍼 아우어였죠. 이 안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API 610 리퀘어먼트는 모두 만족하는 것을 저희가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티드와 노말 포인트 값이 이 BEP 포인트를 기준으로 80, 120, 110, 70, 120 사이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만족을 못하는 벤더가 있다면 커멘트에서 이 요구 조건을 맞출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조건을 무조건 100% 만족시켜야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벤더에게 이 조건을 최대한 맞출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 저희가 제일 효율적인 설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